안녕하세요. 파워더 어학원 인천의 익스트림 토익 강사 김유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온 이유는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토익 스트림이라고 하는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낸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저와 같이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먼저 저는 토익 스트림 수업 3가지를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만 콕콕 예능 토익 수업. 절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지루하다거나 딱딱하다라고 하는 인상 없이 항상 활기차고 다이나믹한 그렇게 깔깔 웃는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이 맛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약점이나 슬럼프 같은 거를 한번 물어보고 매일같이 개별 피드백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저는 24시간 폰을 내려놓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카톡이나 문의를 주시게 되면은 빛보다 빠른 칼답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점을 바로바로 해결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실하게 점수 향상은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토익 스트림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가? 먼저 900 문제풀이반이 있습니다. 자, 900반 그러면 마치 인상이 어려운 수업이야. 잘하는 사람만 듣는 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골자는 고득점 850 이상의 고득점으로 갑니다만 오히려 점수대가 낮더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유형의 문제로 문제풀이 실전 감각이 필요하신 분도 반드시 수업을 들었을 때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점수가 600이든 700점이든지 간에요. 어디까지나 이 반은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한 그런 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7가지 파트 중에서 특정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반드시 분명히 약점이 극복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LC 하프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요. RC도 매일같이 한 회씩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치 매일매일 토익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전 감각에 익숙해지실 수가 있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절대 당황하지 않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한 학습 자료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문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안 받으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만은 저는 먼저 다가가서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혹은 어려운 점, 혹은 좀 어떻게 문제를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문제 푸는 방식들 매일같이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750반이 있습니다. 750반은 상당히 전략적인 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700점대 이상의 중수 정도의 이상의 점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수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배운 이론을 가지고 실전을 바로바로 써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들으셨었을 때 토익에 필요한 것만 골라 배운다라고 하는 좀 그런 느낌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자, LC와 RC 같은 경우는요. 특히 LC 파트 1, 2 같은 경우에는 그림과 대화문 여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런 중요 표현들 같은 것들이나 주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지에 대해서 그런 풀이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파트 3하고 4 같은 경우에는 긴 대화문이나 긴 발표문 같은 것들요. 매일 같은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셨을 때 이거 어디선가 듣던 지문이야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매일같이 실전 문제풀이 그리고 풀이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파트 5 같은 경우에서도요. 이제 문법별로 이제 유형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문법 문제풀이가 들어가게 될 거고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나 아니면은 빈출 표현들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파트 6, 7 같은 경우에서도요. 실제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토익을 공부하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도록 실전 감각 익히기 제가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팁을 제가 2가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토익에서 가장 좀 빈출되어서 잘 나오는 그런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파트 5 문제인데요. 자, A, B, C, 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긴 게 다 다르죠? 그렇다면 얘는 지금 어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휘 문제일 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줘야 되는 거는 어휘의 품사를 빨리 생각해 줘야 되겠죠? cannot 뒤에 있으니까 얘는 지금 동사 자리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동사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 거냐? 무작정 읽어 나가기보다는요. 동사 뒤에 어떤 패턴이 나올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쉽게 답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뒤에 목적어가 어떻습니까? One of the safety training이라고 쭉 나와져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여기 있는 워크샵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 이 워크샵은 뭡니까? A, B, C, D 중에서 워크샵은 행사, 이벤트 좀 그런 성에 가까워요. 임프레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목적어가 뭐가 나오죠? 뭐뭐에게 인상을 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요. 임프레스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람이 주로 나오는 게 하나의 주로 패턴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임플로이도 어떻습니까? 뒤에 뭐뭐를 고용하다, 활용하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주로 사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활용하다의 의미로 나왔었을 때의 기술, 전략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텐드 어떻죠? 지금 바로 어디에 참석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말이죠. 그러면 어텐드 뒤에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옵니까? 워크숍이라고 하는 개념, 굳이 워크숍 말고도 컨퍼런스나 페스티벌이나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어텐드하고 주로 쓰이는 어떤 그 어휘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리플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뒤에 바로 to하고 좀 같이 써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줘야 될 겁니다. 즉 동사 어휘 문제를 접근할 때는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사람이냐 아니면 사물이냐 아니면 전치사하고 같이 써줘야 되는 거냐 이런 식의 여러분들이 응용을 해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쉽게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2번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역시 토익에서 가장 출제 확률이 높은 어떤 문제냐? 바로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줘야 되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해석을 다 해서 풀기보다는요. 블랭크 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쭉 끝날 때까지 보게 되면은 need라고 하는 동사가 하나 보여요. 하지만 need 앞에 that이라고 하는 놈도 한 놈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얘네들은요. need는 that에 연결되는 놈이니까 우리가 봐줘야 될 건 여기에 있는 명사만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명사를 봤었을 때 A, B, C, D에서 어떤 걸 빼야 됩니까? 바로 접속사 while은 과감하게 제껴주시고요. despite, with, through 이렇게 3분의 1 싸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3분의 1 싸움을 해줄 때도요. 그냥 무턱대고 밀어넣지 마시고 despite는 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고 합니다만은 불구하고라고 하는 의미니까 뒤에 앞뒤에 있는 내용이 다소 상반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센터 책 같은 경우 이 내용이 나왔었다면 뒤에 뭐 못 보낸다라고 하든지 긍정, 부정 이런 식의 상반된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적절하진 않은 것 같으니까 A는 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하고 D 우리 2분의 1 싸움을 해줍시다. through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나옵니까? 의미가 뭐뭐를 통해서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 올 수 있는 놈들은요. 어떤 수단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방법이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길이라고 하든지 그런 식의 단어들로 여러분들이 자주 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뒤에 document가 하나의 어떤 뭐 수단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550짜리 수표를 내주세요. 문서와 라고 말하는 요렇게 가주시는 게 좋겠죠. 위시라고 하는 게. 그리고 전치사 접속사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저 했듯이요. 뒤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빨리 판단하시게 되면서 보기에 상관없는 거 제껴 나가시고 3분의 1, 2분의 1 싸움을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비록 두 문제뿐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실제 수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보다 많은 문제와 보다 많은 풀이법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파고다 어학원 인천의 익스트림 토익 강사 김유태였었고요.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점수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